10개월 넘게 지역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갈등을 빚어온 인천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해온 것은 발전소 허가 당시 주민 의견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용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인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검증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가운데 안전성 검증에 대한 업체와 주민 간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인천 연료전지 측은 발전소 공사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로 맞섰고 형사 고소 등이 이어지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타협으로 반전한 것은 인천시 동구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한몫했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사자회담까지 오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이제 걷어지면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현재 합의문 초안에 접근하며 오는 18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합의문에는 인천시와 동구,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안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소 건립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발전 시설을 더 이상 증설하지 않겠다는 것과 방음벽 설치, 통합적인 주민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앞서 인천시 동구에 들어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갈등에서 타협으로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내용 리포트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승열 기자, 먼저 수소 연료전지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수소 연료전지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도시가스에 사용하는 LNG에서 수소를 수출해 이용합니다.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열과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열은 인근 지역의 난방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기는 한전으로 공급됩니다. 이렇게 수소 연료전지를 모아놓은 곳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장려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정부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장려한 것은 기존의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발전 효율을 보면 수소 연료전지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경우 화력 발전 규모에 따라 다른데 평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50ppm에서 150ppm 정도 발생합니다. 반면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다 보니 부산물로 수증기 정도만 발생하고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07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용량을 2040년까지 8,000메가와트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네. 이번엔 수소 연료전지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강릉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사상자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있는 거겠죠. 네,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경기도 분당에 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 발전소는 2006년부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에는 주택과 교회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발전소 관계자는 수소 저장 탱크 등 위험 요인이 없고 지난 14년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우리 가정에서 바로 LNG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스불을 데피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LNG가 공급이 돼가지고 바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위험한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인천에서는 이미 여러 곳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엔 발전소 3곳에서 6개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들 발전소 가운데 2곳은 올해 준공됐습니다. 하루에 생산하는 총 전기량은 74.6메가와트 규모입니다. 네, 인천에서 이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왜 유독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만 10개월 넘게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주택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발전소가 주택가 인근에 들어서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부족하게 했고 여기에다가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관할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준 건가요? 네, 인허가가 이중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라는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관할구청인 인천시 동구청인데요. 반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권자는 정기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기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 허가를 내준 측면이 있고요. 또 전기사업법을 보면 1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에만 환경 영향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40메가와트 규모여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인허가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있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막을 대안은 없나요? 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안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요. 이 의원은 주거지역이나 인접한 곳에서 에너지 개발 사업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용량과 상관없이 주거지 인근에 건립될 경우 사업 허가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내세우는 장점이 있는 만큼 또 앞으로 안전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